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중현이라고 하고요. 2006년에 입사해서 한 11년 정도 비행을 했고, 대의원 생활 한 6년을 걸쳐서 2017년부터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객실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11년 정도 비행 생활을 하다가 대한항공 노동조합 22대 집행부 출범 당시 지부장님의 꼬임으로 객실 지부 사무차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회사 자체가 저희 이제 우한 교민을 모시고 오는 특송기를 운영하는 그 항공사로 선정되면 어차피 누군가는 가서 그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도 하시고 비행을 항상 그렇게 해오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할 때 그 어느 누구나 부담감은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에 대한 좀 고통 분담, 아니면 그 부담감을 좀 줄여주자라는 입장에서 저희 조합에서 저희 사무차장이 먼저 같이 가자고 했고, 저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엔 놀라시긴 했는데 교민들을 위해서 큰 결정했다고 나중에는 좀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 얻어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한테 가겠다고 먼저 좀 상의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처음에는 좀 걱정을 좀 하더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가는데 지부장이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허락은 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한테는 사실 비밀로 하고 있다가 인터넷 기사 보고 발각이 돼서 가기 전날 모든 거를 다 실토하고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가서 우리 고립돼 있는 교민들 모시고 와야겠다는 사명감이 앞서서 사실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저녁 8시 45분에 출발을 해서 비행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나왔고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출발 시간까지는 이제 검역관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승객분들을 모시고 이제 다시 검역 체크를 다 하셨고, 원래 그 현지에서 출발 시간 자체가 현지 시간으로, 중국 현지 시간으로 3시였는데 보통은 30분이면 끝나는 건데, 뭐 많게는 한 14분, 적게는 한 4, 5분씩 이렇게 클리어 받으신 분만 들어오시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겪다 보니까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원래 도착 시간이 6시였는데 거기에서 출발을 6시에 했고요. 들어올 때 비행 시간은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8시 10분 정도에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고, 이제 내릴 때도 검역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하기 자체도 한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시간 후에 10시 한 10분 정도에 저희는 비행기 종료 마치고, 저희도 당연히 이제 내려와서 이제 열 체크하고 체온 체크하고 검역 절차 다 마치고, 그리고 해산을 한 게 한 10시 반에서 40분 정도 됐었습니다. 대략 한 14시간 정도 비행 근무였습니다. 저희 1차 같은 경우에는 360여 명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2차가 차도 350여 명 정도? 1, 2차 정도는 비슷했고요.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교민분들 중에서 이제 모시고 오는 거라 한 150명 정도라고 들었었는데, 항공의료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상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행 내에서 그 질병 관련된 그 의심 그 환자가 그 승객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는 이미 이제 그 전부터, 특송기가 가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공지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거는, 이제 저희가 그 방호복 자체를 처음 입어보잖아요. 그래서 방호복 입는 순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는 순서와 그리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C를 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체크를 받았고, 그 입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 표면에 어떤 게 묻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벗는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모여서 이제 벗는 것까지 어떤 거부터 벗는지 이런 거를 다 이제 꼼꼼히 체크를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이 답답했고 그리고 마스크에 고글까지 이렇게 써야 되다 보니까 안면을 압박하는 그 압박감이 좀 상당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저 전날 제가 2차로 갔기 때문에 지부장님 1차로 갔다 오시면서 엄청 고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더워서. 네. 제가 열이 많아요. 네. 열이 많아서 고글을 쓴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이쪽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에가 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아무도 없을 때 저쪽 그 저희 갤리라고 비행기 주방 같은 데 가가지고 살짝 들어가지고 좀 습기 좀 빼고 다시 하고 그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특별한 일은 딱히 있지는 않았고요. 승객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침착하셨고 되게 협조적이셨어요. 그렇게 크게 뭐 저희 쪽으로 요구를 하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셨고 그냥 편안히 앉아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해당 시간 자체가 중국으로나 한국으로나 다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셨죠.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오실 수 있나 없나를 이제 계속 걱정을 하셨을 거고 하루 종일 그거를 이제 그 프로세스를 다 거치시고 타신 거니까 탑승하신 뒤에 저희가 이제 이륙 준비 마치고 이륙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주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방호복을 완벽하게 착용하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따로 별도의 자가 격리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주의하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외출을 최대한 삼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노선은 거의 80% 정도는 운휴에 들어갔고요. 다른 동남아 노선도 예약률이 이제 승객들 자체가 이제 해외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많이 취소, 환불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지금 예약률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행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월급이 줄기도 하고요. 네. 사스를 겪지는 못했어요. 사스는 이제 제가 학생 때 겪었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께 여쭤는 봤는데 지금 현재처럼 이런 정도의 이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나 크게 받아들이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뭐지? 뭐 괜찮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수요 자체가 막 크게 확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아까 사무처장이 얘기했듯이 중국 노선이나 다른 동남아 노선까지 그렇게 영향이 끼칠 정도로 그 지금은 승객분들, 그러니까 보통 국민분들의 그 뭐랄까 국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좀 더 민감해지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영향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는 그 다른 때보다는 좀 더 크게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